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청년 취업 문제, 그 현주소와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통계부터 현장의 목소리, 정부 대책까지요. 핵심 내용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지, 또 원인은 뭔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유독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취업자 수는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런 통계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이게 1년 전보다 거의 22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와, 이게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정말 이게 수치만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청년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아, 인구 감소분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라진 일자리가 그 인구 감소분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부분인데 네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른바 탈한국 현상입니다. 아, 탈환국 현상. 네,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이공계 졸업생이 이게 학부생 포함해서 약 34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34만 명이요? 와. 네, 그리고 그 고급 기술인재 비자 EB1, EB2라고 하죠. 이 발급 건수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국내에서는 기회를 못 찾으니까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그런데 또 국내에 남아있는 인재들, 특히 고학력자들 상황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이른바 하향 취업 문제, 이게 지적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요. 이공계 박사의 약 60% 정도가 실제로는 석사나 학사 학력만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60%나요? 박사인데도요? 네, 특히 공학이나 제조 분야는 그 비율이 64%를 넘어서죠. 박사학위가 사실상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은 또 청년들이 대학원 진학을 좀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실제로 서울대를 포함해서 주요 대학원들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더해서 구직 활동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인구, 이것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참 문제입니다. 아, 인재는 나가고 남은 인재는 하향 취업하고 아니면 아예 쉬어버리고 정말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그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미스매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어긋남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하고요.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 같은 거요. 아, 눈높이 차이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 방향하고 실제 산업계 수요 변화 속도 차이, 그리고 대학 교육 과정이랑 현장 요구 간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뭐랄까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신입인 청년들은 아예 그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아, 신입은 뽑질 않으니. 네. 그리고 대학 교육은 여전히 좀 산업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네요, 정말. 여기에 또 지역 불균형 문제까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자리나 교육 기회 찾아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이게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청년 6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습니다. 6만 명이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서울 전체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층만큼은 9년 연속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청년들만 서울로 계속 들어오고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엔 그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경기나 인천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자료를 보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직업하고 교육, 이게 압도적이고요. 나가는 이유는 가족, 주택, 자연환경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결국엔 일자리나 기회 때문에 왔다가 주거 문제로 밀려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같긴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그 청년 주간에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층적인 지원,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네. 특히 기업들의 동참을 좀 촉구하면서 팀 코리아 정신, 이걸 강조하기도 했죠. 어쨌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좀 제시가 됐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첫걸음제라는 걸 통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들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네. 또 AI 인재 양성하고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수당 인상도 있군요. 네. 그리고 청년 지원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이는 방안,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 그러니까 입구 전략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양질의 일자리, 즉 출구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날카롭던데요. 아,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특정 분야 인력을 좀 인위적으로 늘리면 몇 년 뒤에 또 다른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AI 인재 10만 명 양성 이런 목표로 좋지만요. 그들이 졸업한 뒤에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국내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해외로 유출되거나 하향 취업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국 돌고 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 5개 광역 거점이랑 3개 특화지역 육성 계획이죠. 이것과 연계해서 수도권 외 지역에도 청년들이 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통해서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 또 그 복합적인 원인들,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남은 과제까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 고용지표 뒤에 가려진 청년들의 어려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한 세대의 어려움을 넘어서요.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 그리고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정부가 AI 인재 10만 명 양성 같은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오늘 자료에서 지적된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라는 출구가 만약 부족하다면 과연 몇 년 뒤에 AI 분야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또 다른 미스매치의 현장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